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지금 시각 새벽 4시 50분입니다. 평소라면 원래 일어나야 있을 시간인데, 제가 생활 사이클이 한 번씩 뒤바뀝니다. 그리고 어제 낮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운동을 너무 빡시게 하고, 낮잠을 잤는데,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올랑말랑 하는데, 잠이나 잘까 하다가, 에라이 동영상이나 찍자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저 같은 프리랜서들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일을 원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잠이 졸리면 그때 잤다가 푹 자고 눈 뜨고 나서 야 이제 일하자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실제로 외국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뭔가 직업의 그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벽하게 분할되어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자기 파트에 따라 갖고 분할되어 있는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유형 근무제로 해서 근무한 곳이 많거든요. 출퇴근 시간만 딱딱딱 채우고 그전에 네가 오고 싶을 때 와서 일해라 이런 곳이 많은데 이렇게 한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생산성 자체가 같은 시간인데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뭔가 그런 고질적인 조직 문화로는 이게 앞으로 좀 너무 먼 미래의 얘기 같은데 뭐 여튼 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뭐 얘기하다 말을 좀 했는데 그것보다는 말을 되게 이쁘게 하는 법과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세. 저희 집은 전부 다 교사 집안입니다. 큰아버지 같은 경우도 서울대 사범대 나오셔가지고 교사하시고 교장까지 올라가시고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게 뭔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교사를 할까? 그게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 큰아버지 나름대로 굉장히 큰 해안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무원 영어 엄청 빵빵하거든요. 교사 이게 찍어 나오시면.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두 분 다 교사였고 그리고 뭐 고모도 교사였고 저희 집안 자체가 대대로 이렇게 다 교사였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작은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저는 이 작은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사자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왜 암사자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의 왕국 보면 알겠지만 암사자는 보통 자기가 혼자 다 해요. 자기가 혼자 다 하고 사냥이고 육아고 뭐고 혼자 자기가 다 하거든. 그러면 언제 숫사자가 이게 일을 하냐 싶으면 숫사자는 맨날 그냥 하루 종일 이게 벌렁 누워져서 불알이나 긁다가 어쩌다가 한번 좀 빡신 애들 나타난단 말이야. 뭐 기린 같은 애들 보면 기린이 약해 보이면 진짜 존나 세거든요. 그런 애들 레이드 뛸 때 그때 이제 숫사자들이 이제 불알을 긁다가 이게 어슬렁어슬렁거리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같이 레이드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작은 어머니를 보면 작은 어머니 느낌이 딱 그랬거든요. 작은 어머니 두 분 다 교사인데 집안일을 보면 항상 작은 어머니가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하고 뭐 요리하고 음식 설거지 다 작은 어머니 항상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볼 때 항상 작은 어머니로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작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뭐 엄마가 음식이나 요리를 했을 때 이게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화를 내잖아요. 밥 먹어!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는 특히 약간 좀 히스테리컬한 경향이 계셔가지고 더더욱 그렇게 했는데 작은 어머니가 밥 먹어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진짜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인데 그게 뭐였냐면 여보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히스테리컬한 우리 엄마만 봤던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당시 충격과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그게. 근데 그게 내 17살 때니까 20년도 더 된 얘기니까 뭔가 내 기억상에 편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항상 기억이란 건 미화되잖아요. 뭐 그때 그 어감이라는 게 여보 진지 잡수세요 이게 아니라 여보 진지 잡수세요 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분명히 더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가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먹었던 반찬까지 내가 기억해. 되게 맛있는 비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실히 맞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뭐 앞으로도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양면적이 어쩔 땐 진짜 엄청난 현자 같은 현명함을 보이시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히스테리컬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저희 엄마가 제 인생에서 진짜 항상 강조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인사 잘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빨 잘 닦아라. 이 두 개만 강조를 하셨어요. 뭐 이빨은 뭐 지금도 잘 안 닦아지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여러 번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하나가 인사거든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인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저는 항상 그래요. 좀 오래된 친구인데 보통 남자들끼리는 연락 잘 안 하거든.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지랄도 엄청 잘 틀고 왔는데 연락 좀 오랫동안 안 되고 그러면 살아있냐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요. 물론 이런 식으로 보내야지 전화해갖고 개새끼야 전화 안 받고 뭐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뭔가 연락이 좀 뜸해지고 그러면 제가 항상 먼저 연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여러분 인생에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보면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10년만 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뭔가 장기적인 인간관계들을 구축해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통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어디로 안 가더라고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년 이상 만나는 꾸준한 인간관계를 계속 구축해 놓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잘한다는 거는 나도 지금 와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인사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인 것 같아요. 저희 작은 어머니처럼요. 여보, 진지 잡수세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나를 잘 알잖아. 난 날 특히 잘하는데 나도 보면 말을 진짜 족가야 하거든요. 말을 특히 족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이럴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댓글 달면 고정적으로 달리는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욕 좀 안 해주면 안 되겠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욕이라는 것들을 좀 약간 의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항상 저다운 거를 되게 강조를 해요. 뭘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 블로그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글을 쓸 때도 되게 정직하게 쓰거든요. 저답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가서 제가 쓴 글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봤던 그 모습다운 글을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좀 이게 타협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라고 제가 가끔씩 언급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이분이 굉장히 좋은 말들,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세상을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방청소부터 해라, 기아새끼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물론 기아새끼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방청소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결국에는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변화가 오면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인생에 대한 모든 변화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가장 사소한 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단적으로 이런 거가 비슷한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시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유리창이 하나, 깨진 유리창을 가만 놔두니까 도시가 개판이 돼 있더라라는 것들인데, 역설적으로 정말 가장 사소한 것들, 경범죄부터 빡시게 단속을 하니까 강력범죄 발생률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막 침 뱉으면 진짜 완전 그냥 끝나요. 거기는 태형이 아직도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경범죄를 되게 강력하게 처벌한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도 매너가 굉장히 좋아요. 싱가포르 자체가 보면 중국계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근데도 거기서 가면 운전 매너나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전혀 중국 같지가 않거든요. 결국엔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받는 건데, 결국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이거랑 동일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하게 되면 결국엔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말이란 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란 건 습관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습관이란 게 인생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있는 말을 이쁘게 하게 되면, 말이 이쁘게 되는 이 시발점 하나만으로도 행동과 습관과 인생에 두루두루 연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주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말을 이쁘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직접 온다 이게 겪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봤던 경험치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적용시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예쁘게 할 것인가? 이건 좀 단순해요. 이것도 물론 내가 할 자격은 없는데 말을 이쁘게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욕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항상 저는 이게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이렇게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일단 가장 많은 게 동년배들이에요. 동년배가 아니더라도 저는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냥 친구를 먹거든요. 그 캄보디아에 왔던 친구, 스레드라는 친구, 그 친구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 때문에 족보가 좀 꼬였었는데 그래도 저랑은 이제 친구로 지내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통 친구들은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 거진 저 같은 놈들이 많아요. 약간 좀 또라이들이 많아. 그래서 말도 좀 족가야 애들 많다니까 나는 몰랐지. 하다못해 제 동생 갓동글이도 걔도 욕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허스를 하면 개새끼야 닥쳐라 이런단 말이야 걔도. 그러면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 마는데 나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욕을 잘하는 거 아니면 간간히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항상 영향력에 있어갖고 내 주변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 하나 생긴 애가 이제 제 주변에 13살 어린애가 있어요. 13살 어린애가 있는데 그 약간 여자애인데 레브라도 리트리버 닮았거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 닮은 여자가 있는데 걔가 욕을 하나도 안 쓰는 거더라고. 그것도 몇 번 보다 보니까 알게 처음엔 몰랐지. 처음 보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욕을 한마디도 안 해. 심지어는 카톡을 하는데도 욕을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맨 처음에 뭔가 좀 약간 묘한 거야. 한편으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13살이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13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형 씨발 존나 족같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걔는 이제 내가 오빠니까 더 힘들겠지. 이거 13살이면 오빠라고 말하기도 그래. 이거 뭐 삼촌도 아니고 뭐야 이거 씨.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말하는 걸 곰곰이 지켜봤단 말이야. 곰곰이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욕도 안 하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뭔가 그냥 그 순간에 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노블처럼 고급져 보이더라고.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욕만 안 해도 사람이 되게 이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또 다른 거 있냐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면 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리에 약간 민감해요. 소리에는 다들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를 제가 제일 많이 보거든요. 특히 전 잘 때 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희한하게 잘 때 내 유튜브를 보면 잠이 너무 잘 와. 내 목소리가 잠이 와서 그런지 이게 내 목소리라서 그런 건지 내 목소리가 잠이 잘 오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자장가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잠이 잘 오는데 근데 한 번씩 보면 제가 이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같은 단어를 굉장히 반복해서 쓰거든요. 이제란 단어를 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동일 단어가 반복되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황 과장이 제일 먼저 그랬어요. 야, 그거 존나 거슬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 얘기부터 알았는데 그다음부터 저 댓글에 보다 보면 주구장창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욕하지 말아라랑 이재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내 귀에도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저는 사람 귀에 거슬리는 게 저는 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보면 음적인 펄서라고 해야 되나? 음대에 가면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음대에서 바이올린 치는 여자 절대로 만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여자보다 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바이올린 치는 남자다 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음역대잖아요. 악기 같은 경우 또 낮은 악기 음역대 보면 이제 첼로 밑에 베이스로 내려가면 낮은 음역대 악기를 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성격이 되게 유해요. 둥글둥글한데 고음역대로 가면 사람들이 점점 좀 약간 이게 히스테리컬하고 또라이들이 좀 많아 확실히. 그래서 음대 다니는 사람은 이거 되게 인정할 거예요. 되게 공감할 거예요. 거진 그렇다 하더라고. 음역대가 높아져도 또라이들이 엄청 많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주변에도 일렉 기타 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형도 일렉을 쳤단 말이야. 일렉 치는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해. 맨날 그냥 위 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서 그런지 사람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변한 것처럼 이게 저는 그 고음 자체가 좀 귀에 걸려. 말을 하더라도 좀 하이톤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다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똑같은 BJ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괜히 하이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맛있을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말투라 맛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투나 톤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어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조나 어투. 어조나 어투 같은 경우는 흔히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사람들 말하는 부분에서 명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많거든요. 야, 이거 해.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는 거. 대표적으로 덕무 아빠가 좀 그렇거든요. 걔가 뭐 늘상 말하자면 되게 괜찮은 애예요. 내 인생에 뭔가 깨달음을 많이 주신 건데 그 친구가 한 번씩 말할 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애들이 그것 때문에 삔떠상는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남녀 안 가리고 전부 다 명령적으로 말하거나 뭐 강압적인 말투 아니면 좀 짜증나는 말투 이런 말투 있는데 제 친구 중에서 기호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박기호라는 친구인데 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뭔가 저와는 영혼의 라이벌 관계를 구축했던 친구였고 지금은 테헤란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맨날 뺑이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도 이게 얘기할 게 엄청 많은데 오늘은 그거 말고 이 친구가 만난 여자들을 보면 거진 다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얘는 희한하게 만나면 다 교사더라고. 여교사 킬러라 가지고 맨날 여교사만 만나는데 얘가 뭔가 굉장히 잘 참아요. 인내심도 되게 많은데 얘가 오늘 한 얘기가 이게 보통 여자친구랑 언제 헤어지냐면 여교사들은 보통 얘기를 할 때 그게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남자친구한테 말 때도 가르치는 듯한 그런 훈계하는 어조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처음에는 이게 감정이 좋고 그러면 이게 거슬리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 말투, 그 말투자가 굉장히 거슬리기 시작하고 굉장히 화가 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느낀다. 아, 이제 깨질 때가 됐구나. 그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쓸데없이 하이톤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여자들 중에서 톤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남자들 중에 톤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냥 흔남이고 딱 흔톤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하이톤인 사람들은 목소리 톤을 약간 좀 낮추는 것만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 톤을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발성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난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톤을 이렇게 까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말을 족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톤이 높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에 말을 조금씩 족같이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난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하이톤이라는 게 굉장히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엄마가 또 그래.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또 엄마가 얘기하면 그게 너무 듣기 싫어서 맨날 엄마랑 싸우고 아빠한테 혼나고 전 그걸 아직도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톤 바꾸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습관이랑만 거죠. 그래서 톤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제 주변 사람인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 만날 때 뭔가 그게 좀 비즈니스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말을 일부러 더 깔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새벽이라서 일부러 조금 더 까는 느낌이 있는데 평소엔 제가 약간 이런 톤이야.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약간 이렇게 저도 남자친구는 약간 조금 높은 톤이거든요. 근데 처음 본 사람 만나면 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일부러 좀 낮춰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말을 이쁘게 하라고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명령조나 이렇게 좀 짜증나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족같으니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욕만 안 하거나 아니면 톤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그냥 톤을 낮추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몸에 배기잖아요. 습관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라는 게 행동이 되고 행동이라는 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당장 제가 쓰는 이런 뭐 말투라던가 아니면 제가 욕을 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뭐 저는 뭐 늘상 말하지만 제 인생에 지금 현재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런 불만이 없고 난 지금 굉장히 좋고 나는 무엇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가 싫어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싫어. 난 지금처럼 이렇게 망아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저도 생각을 해놨던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시기는 내가 내 자식을 놓게 됐을 때 그때 되면 전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가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레브라도 리트리버 닮은 애 걔를 보고 느꼈던 건데, 아,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욕을 쓰지 말자라고 이게 마음으로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그런 날이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실행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앞으로도 제 유튜브는 계속 쭉 될 거니까 이런 걸 지켜본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의 큰 재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여튼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해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